대한민국을 강타한 마처 세대 은퇴. 공무직 정년 연장으로 시작된 정년 연장 논란으로 중장년층 고용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엔 정년 연장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듯 발의됐죠. 이분들이 노동소득이 감소하면 노인 빈곤이 늘어나는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심이었던 베이비 부머 세대. 지금 우리는 그들의 정년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녀들한테 내 부양을, 노후를 책임지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사는 게 훨씬 편하다고 봅니다. 뭐 제가 60년 넘게 살면서 제 앞가림은 다 해놨으니까. 제가 벌어서 쓸 수 있고 이러면은 떳떳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부모 모시는 세대고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아직 정년 준비가 되지 않은 그들이 외치는 내일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저에게 정년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 현역입니다. 오래도록 현역이고 싶은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구에 위치한 침구 제조 전문 기업. 발빠른 고용제도 변화가 회사 발전의 기초가 되었답니다. 회사의 심장부라 불리는 공간. 기계화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할까 싶지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지키는 한 사람, 바로 주은숙 부장이 있습니다. 소매 상태는 물론 완성품까지 꼼꼼히 관리하는 그녀. 난도야, 저쪽에 가. 난도 앞에 좀 가줘라. 주변 청소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주부장. 이곳의 모든 공정이 그녀의 감독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걸음이 빨라지는 것은 물론 손길도 분주합니다. 요것도 300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패드 요거 들어가갖고 이거는 완성 제품 관리는 물론 직원 스케줄 확인까지 모두 그녀의 몫입니다. 오늘 400개.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바쁘니까 단합해야 돼. 다른 데 갈 생각 하지 마. 알았지? 네. 제가 맡은 일은 별도로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구석구석 쫓아다녀야 됩니다. 주은숙 씨는 대표가 아닌 부장 직책. 그렇다면 정년퇴직 전인 걸까요? 정년은 한번 지났죠. 그런데 그냥 현역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퇴직 후 바로 다시 회사에 재고용됐다는 주은숙 부장. 얼핏 보기에는 그저 관리 감독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 이거 빠져? 미실이 어디가, 이거 어디 갔어? 뺐어요. 뺐어? 이불에 누빔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멈추자 주부장이 들어가 직접 확인을 합니다. 기계 전문가가 출동해야 할 상황 같은데 주은숙 부장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부장님이 웬만한 거 쓰고 계시나요? 네, 저 아직 배우고 있어가지고 못해서 부장님이 웬만한 다 하고 있어요. 대표들께 그런 거 다 관리하시고 하는 거 보면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연세도 좀 있으시잖아요. 그냥 기술이라는 게 이제 대단한 거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꿈을 이야기해봐. 네? 저는 부장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신입사원의 롤모델인 주부장이 잠깐 동안의 기계 확인을 끝내고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자 해결사라는 이름답게 기계가 돌아갑니다. 이것이 경력의 힘이겠죠? 이 회사엔 든든한 재고용자들이 버팀목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솜 넣는 일을 하는 이현숙 씨. 저는 한 43년 됐습니다.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64살.
봉제실에도 터줏대감이 버티고 있죠. 꼼꼼한 일처리로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곽종희 주임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재고용된 이후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며 작업에 더 집중하고 있답니다. 제품이 완성품을 만들어내니까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하는 게 완제품이니까 여기서.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그 직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생산성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불량률이 상당 폭으로 감소가 됐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988년 작은 건물 지하에서 시작한 회사는 3년 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며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덕분에 현재 신사옥이 탄생했죠. 놀라운 것은 늘어난 사원수에 비해 매출 성장이 꽤 컸다는 겁니다. 사원수는 12명에서 28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는데 매출액은 3배 가까이 증가.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은 약 100억 원입니다. 재고용 삼총사에 하루 한 번 있는 나들이 시간. 쏜다. 사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인 카페에서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쁜이들 언제 와 있었어? 바로 지난 워크숍 때 친해진 젊은 사원들인데요. 매일 오면은 궁뎅이 두드려줘야 되지, 안아줘야 되지. 근데 내가 안기거든. 왔는지. 엉덩이 안 두들겨주면 안 가요, 지금. 이날 이야기 주제도 워크숍 이야기입니다. 저희를 놀아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던 게 우리 막 다음날 이러고 있는데 쉬는 시간도 없어. 쉬는 시간은. 작다면 작은 친분이지만 바로 이러한 시간이 세대 차이 없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낸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원들이 모이는 워크숍을 진행해 서로의 얼굴을 익히며 친분을 쌓고 연말 행사에선 중장년 직원에게 순금까지 증정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젊은 직원들은 중장년 고용의 이유를 이해하게 됐답니다. 청년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 핵심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그 중장년층에서 할 수 있는 또 핵심 파트가 제대로 분할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각각의 진짜 핵심의 인력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괜찮다고. 그냥 위협이라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네. 확실한 업무 분담으로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게 됐고 덕분에 생산성까지 높아졌습니다. 디지털 쪽이라든지 뭐 인터넷 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의 강점이 있지만 또 생산이나 검수, 또 건품, 출고 이쪽에서는 또 노련미와 또 숙련도, 그다음에 꼼꼼함 이런 것들에 이제 경험치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재고용 삼총사의 속마음 토크. 정년의 부담은 덜었지만 퇴직에 대한 고민은 분명 존재합니다. 언니야, 언니는 퇴직하고 나면 그때 마음이 어땠어? 그냥 퇴직이라 하는 그 자체 말만 퇴직이고 서류상 퇴직이지 그냥 그대로 쭉 가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기라. 그래,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노? 어디 가서 그래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겠노? 맞아. 집에 또 가정의 보탬도 되고. 그래서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정년은 언제일까요? 정년 뭐 내 몸만 허락한다면 한 65세까지는 안 하겠어요? 난 80세. 어머나, 욕심도 많다 언니나. 욕심 많아. 나는 일 욕심이 많아. 80을 위하여 쨍하자. 80을 위해서 짠. 재고용으로 그녀들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실시하고 난 뒤에는 매년 1년씩 연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 제도에다가 아예 정년 연장을 예를 들어서 65세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년 이후 당신은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육가공 업체에서 근무하는 한 사람.
그는 귀촌과 재취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64살 정장섭입니다. 사는 곳은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토박이라는 정장섭 씨는 도심에서 태어나 공부하고 직장 생활까지 했습니다. 사진 기자재 수입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사진이라는 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고 회사가 좀 사양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2015년 제가 딱 55세 되던 해에 이 횡성으로 귀촌을 하게 된 거죠. 아내와 단둘이 집과 텃밭을 가꾸는 것도 하루 이틀. 재취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빨리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귀촌을 한 거고, 사실 경제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귀촌해서 그냥 내 하고 싶은 취미생활하고 그러면 좋은데, 뭐 그만큼 여유 부릴 만한 경제적 여유도 없었고, 또 사람이 집에서만 1년 12달 있는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예. 소소한 일자리를 찾던 그는 운 좋게도 집 근처에 있는 육가공 회사에 재취업이 됐답니다. 지금 원료유 건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9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년을 맞이했지만 64세인 그는 여전히 현역입니다. 취업 규칙상에 60세로 되어 있지만 60세 이후에도 저희가 뭐 촉탁 계약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촉탁으로 진행을 했을 때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임금이라든지 또는 올라가야 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다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을 고용하는 것은 물론 정년 후 직원을 재고용해 회사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수급받고 고용자는 고용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인 거죠. 좋지요. 나이 먹어서 일할 자리 없고 뭐 집에서 할 일 없이 노는 것보다 나와서 일하고 뭐 돈도 벌고 그 돈으로 여가 생활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취미 생활도 하고 또 자녀들한테 용돈도 주고 노후 자금도 만들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육가공 업체의 총 직원 수는 319명. 놀라운 것은 30, 40대 직원을 합친 수보다 60대 직원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치열했던 첫 직장을 거쳐 재취업과 정년을 맞이한 정장섭 씨. 그는 고용의 안정성이 정년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말합니다. 본인이 체력이 닿는 한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뭐 임금 피크제 적용을 시키더라도 본인 원하는 데까지 일을 시키는 게 맞지 않겠는가. 65세 정년이 아니라 일본처럼 70세, 75세, 뭐 80세까지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다고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994년 고령 사회, 200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와 마주했던 일본은 고령 고용 정책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現役世代にとどまって仕事をしてほしいと。それがまあ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あと生きがいにも、高齢者の生きがいにもつながる、生きがい就労にもつながるし、まあ高齢者が社会とのつながりを維持するということもなるし、まあその安定した収入が暮らしを支えることにもなるし、国の財政を支えることにもなると。そういうような観点でこういう政策がなされてき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찍부터 고령화 사회의 고용 정책을 고민한 일본은 1994년 60세로 정년을 의무화했고 2006년 65세 고용 확보 조치를 취했습니다. 65세 고용 확보는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그리고 계속 고용이라는 세 가지의 선택지 중 한 가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65세 고용 확보 조치에 적극 참여한 기업들의 선택은 계속 고용이었습니다.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이 기업의 입장에선 임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계속 고용은 왜 기업의 임금 부담이 적은 걸까요? 継続雇用だったら週3日でお給料は例えば週3日になったら週5日の時よりも給料は下がりますとかね、労働時間が短いですから。だから仕事も例えば今までは部長というポジションについていたけどその部下とかねポジションから外れますみたいな。だから同じような仕事をしていて同じような賃金がもらえないということも出てきますね。 그런데 최근 일본 기업들의 입장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답니다. 도쿄에 위치한 일본 가구 회사를 찾았습니다. 작년 매출 9천억 엔. 일본을 거점으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 지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총 사원 수는 5만 7천 명. 대기업입니다. 이곳 역시 계속 고용을 선택했죠. 그런데 でそれを今年の7月から65歳までではなく70歳まで継続雇用をしていただけるような制度に変えました。 올해부터 계속 고용 퇴직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인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以前はその定年になる継続雇用になるまでのだいたい 70% くらいに減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今回はそれを見直して、ほとんどの人で約8割 80%よりその能力が、年齢は高いけれど能力も意欲もある方により元気に頑張ってもらいたい。やはり人間ですから賃金が減るとやっぱり少しモチベーションが下がるじゃないですか。 달라진 계속 고용 제도에 대해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직원들의 커리어 상담을 진행하는 와타나베 씨는 올해로 60세 법적 정년을 맞이했고 계속 고용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いつぐらいにやりましょうかこれ。スケジュールはどうなってます？そうですね。スケジュールについては1月の中旬あたりで考えておりました。14日の木曜日以外だったら大丈夫ですね。そうしましたら1時からはいかがでしょうか。 1時大丈夫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정년 이후 이직에 대한 고민도 많았지만 회사에 남기로 결심한 이유는 달라진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定年を迎えても、給与があまり変わらないっていう制度ができて、でしかも70歳まで働けるっていう制度が新しくできたので、これからもニトリで働き続けたいなと思うのと同時にまだ先が長いのでこれから新たに資格を取得したり新しい勉強を始めてます。 임금 삭감률이 낮아졌고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 자신의 일을 하며 미래까지 준비하는 와타나베 씨를 젊은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やはり経験や知見が多く幅広い視野でアドバイスをいただけるということが良かったところだと思っております。特にやりにくいというところはございません。 젊은 직원들은 그와 함께 일하며 자신들 역시 오래도록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アドバイスできるような立場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継続雇用を成功させるためには制度を作るだけでは絶対ダメだと思ってます。ちゃんと社員の健康状態を管理して60歳になっても70歳になっても働けるような社員をたくさん作るっていうことが大切です。 직원들의 상담을 진행하는 와타나베 씨. 그는 계속 고용으로 노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선 능력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답니다. なのでこの仕事をもっと高いレベルで続けていきたいなっていうことで、キャリアカウンセリングの国家資格であったりメンタルヘルスの資格であったりこれから資格を取得しようというように今勉強を始めました。 일본의 대표적 싱크탱크 니세이 기초연구소.
일본 고용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김명중 수석연구원은 고용정책 안정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일모작이 제대로 실현돼야지만 인생 이모작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거예요. 일본의 경우는 일모작을 예를 들면 60세까지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사회라고 본다면 일모작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되는 사회잖아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49세, 50세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죠. 그 차이가 크죠. 안산시와 시흥 5060 신중년 내일지원센터가 함께 주최한 취업박람회. 취업박람회라는 명칭에 걸맞게 이곳에서는 기업의 요청에 맞추어 구직자를 알선, 현장에서 면접을 볼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회사에 따라 원하는 경력과 나이는 다르지만 면접장은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죠. 기업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을 또 저희가 충족을 해드릴 수가 있고 또 그거에 맞춰서 반대로 구직자분들도 이제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있다라고 대규모로 저희가 또 홍보를 할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서 상설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채용 면접을 주최하는 회사는 주방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특히 중장년층 직원 채용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평균 근속 연수가 한 15년에서 20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40대 분들이, 40대 이상인 분들이 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처음 시작하는 20, 30대보다는 확실히 안정적이고 장기 근속이 더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생산직과 사무직 직원 20명을 뽑는 면접에 5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지원자 노송원 씨. 어린 자녀와 노부모를 모시는 그에게 재취업은 절실함입니다. 자세한 건 잘 모르고요. 고용노동부 제가 원하는 직종에 맞는 걸 소개해 주셔서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71년생이요. 아직 정년이라고 하기는 좀 시간이 좀 네. 뭐 회사 경영이 좀 어려워서 희망퇴직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2년 만에 보는 면접이 생소하고 몹시 떨리지만 최대한 자신의 경력과 일하고 싶은 의지를 피력합니다. 빗을 쐬는 거예요. 그 가지고 그 잉크를 입히는 거죠. 필름을 덮고 기계나 뭐 이런 거 다루는 거는 가능하니까. 직원이 길고도 짧은 면접 시간이 끝나고 뒤돌아 나오는 노성원 씨의 발걸음이 조금은 무거워 보입니다. 오늘 준비된 질문이 별로 많이 안 나와서 잘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나이 때문에 조금 걸리는 것도 있고. 예. 아직은 젊으신데 마음은 항상 젊죠. 근데 네.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의 두 번째 직장은 언제쯤 나타날까요? 대한민국의 정년은 60세. 하지만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나이는 52.8세. 취업 전쟁에 뛰어든 중장년층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마처 세대. 그들에게 취업은 현실이기에 대책이 시급합니다. 중고령층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숙련을 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취업 지원 서비스와 어떤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가 결합되어서 제공될 때 이분들의 재취업에 상당한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고요. 정년을 채우지 못한 퇴직자들을 위해 정부 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신중년 내일지원센터.
이런 거 연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노맥스 전선이에요. 그래서 노맥스 전선을 사용해갖고 좀 늘려서 취업 교육과 상담을 함께 지원하는 이곳의 수강생들은 대부분 50대입니다. 전직 지원을 통해서 5060 세대분들이 다시금 사회에 나와서 재진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또 본인들이 찾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직종도 또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한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지만 인기 있는 수업은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 오래도록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급여라든가 이런 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지금 뭐 다른 조건은 없지요, 뭐.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한 70에서 75세까지 조금 좀 여유를 즐기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은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조금 줄어들더라도 한참 더 할 수 있는, 앞으로 한 10년은 더 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희망하는 은퇴 연령은 70대. 하지만 퇴직 평균 연령은 40대죠. 현실과 희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그 고령층의 고용 활성화를 하는 방안으로서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기간 연장을 중심에 놓고 있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혹은 정년 퇴직한 고령자를 재고용해서 고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지를 주고 있고요. 세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기업에게, 특히 그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라고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계속고용 제도. 그 안엔 세 가지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존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정년 연장, 퇴직 후 다시 취업을 하는 형태인 재고용, 그리고 정년 제도를 없애는 정년 폐지. 이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해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걸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재 63세이고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는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정년을 연장할 것이냐, 재고용을 확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모든 기업이 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기업의 상황에 맞춰서 계속 고용을 재고용을 하든 정년을 연장하든 정년을 폐지하든 그건 기업의 이익이라든 경영 상황에 맞춰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도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공장. 평균 220여 명 정도가 근무하고 연간 1,000억 원 정도 매출을 내는 대기업입니다. 지난해부터 대다수의 기업들이 선호하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 60세 이상인 신입 직원을 채용하고 정년을 맞이한 직원들 중 희망자를 다시 고용했습니다. 분주히 작업 중인 현장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 박영미 씨 역시 재고용 근로자입니다. 저희 여기서 지금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됐고요. 작년에 정년하고 재고용돼가지고 올해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다시 일하시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우리가 이 나이에 다른 데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갈 데가 마땅치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일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재고용의 경우 퇴직 전의 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 기업의 경우는 기계 사용을 비롯한 전문성을 인정해 재고용이 되어도 기존의 임금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재고용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점심시간, 각기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일명 재고용 사총사라 불리는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직원들의 영양을 생각한 푸짐한 밥상에 집중하는 직원들. 신입 재고용 직원과 경력 재고용 직원이 함께하는 자리. 든든하게 배를 채우는 것은 물론 일의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 정년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습니다. 이제 퇴직할 때쯤 되니까는 마음적으로 막 늘 불안해서 되게 아쉬움도 많고 이러지. 그래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또 다니게 해줘갖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여기 생겼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대단하신 거지. 그 애착이 굉장했어요. 내가 나 다니고 싶을 때까지 써주면 좋겠는데. 회사에서도 건강해서 일할 수 있으면 기회는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챙기세요, 건강. 내가 집안일도 하지만 회사에서 거의 생활을 하잖아, 우리가. 식구들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하니까. 사원님들 내가 존경하잖아. 60세를 넘은 그들의 바람은 오래도록 일하는 겁니다. 재고용으로 중장년층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회사에서는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안전교육을 실시한답니다. 그렇다면 계속 고용의 3가지 제도 중 회사가 재고용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계를 조작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길게 보면 한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짧게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경력자가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자꾸 이제 정년 되시는 분들에게 권유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분들도 아직 건강이 허락하면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있으셨던 게 이렇게 서로가 맞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수한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과 오래 일하고 싶은 근로자가 재고용이라는 제도 안에서 모두가 만족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답니다. 내가 61세, 62세 고용이 연장되면 60대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그리고 기업도 우리가 그냥 기업 이익만을 챙길 게 아니라 좀 더 사회적인 역할을, 책임을 우리가 담당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서로가 조금씩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60대 부부의 저녁 시간. 하루 중 2사람이 마주 앉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조금 소박한 밥상 앞에서 부부는 일상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지혜가 다음 주에 일본으로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 간대. 사흘에 이번 달이 지혜랑 나랑, 지혜 시댁 시어머니랑 나랑 생일이잖아. 같이 가자 그랬는데 나는 일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 북적거리던 집에 이제 2 부부만이 남았습니다. 3남매를 모두 출가시켰고 그 사이 2 부부는 모두 정년을 맞이했죠. 근데 정훈이 아빠, 다른 회사를 이번에 3년 다니고 나면 또 다닐 거야? 다녀야지. 집에 놀면 뭐해? 뭘 그렇게 일만 하냐고 그러는데. 누가 보면 우리가 뭐 일만 시키는 사람 같잖아. 아휴, 지금 난 아직 계획이 없어. 언제까지 끝날지. 엄마 건강하면 뭐요? 건강해도 좀. 계속. 63세인 김운석 씨는 놀랍게도 아직 현역이랍니다. 처음에는 57세를 가지고 연장을, 정년퇴직을 했지. 그래가지고 또 60세로 또 연장돼가지고 그 혜택 본 사람들은 60세까지 또 한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또 63세로 또 연장이 또 됐어요.
김은석 씨가 다니는 회사는 강원도 내 호텔의 정비 및 시설 유지와 보수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김은석 씨가 하는 일은 호텔 로비 청소. 쉬워 보이지만 기계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한 것은 물론 체력 소모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청소 업무를 했던 것은 아니랍니다. 여기 우리 이제 장비실. 너가 여기서 한 18년 일을 했죠, 여기서. 아, 여기서 원래 하다가 정년돼 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하지. 김은석 씨가 원래 했던 일은 로비 청소 등에 사용되는 기계를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63세로 정년 연장 혜택을 받으면서 이곳을 떠나게 됐죠. 기계를 꺼내고 반납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한 번씩 들리게 되는 옛 일터입니다. 옛날 생각 많이 나시겠네요. 그렇죠. 내가 뭐 여기서 뭐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정년대 나가면 이제 또 새로 후배들이 와가지고 또 내 자리를 또 일하고 있죠. 정년 연장을 위한 보직 이동. 기존보다 조금 덜 힘들고 안전한 곳에서 일하는 김은석 씨는 정년 연장이라는 제도 안에서 63세에 현역으로 남을 수 있어 행복하다 말합니다. 저희가 그 전에는 이제 아주 초창기에는 57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세로 늘렸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2020년부터는 63세로 정년을 늘렸고요. 그래서 이제 63세 정년으로 2023년에 처음으로 정년 퇴직하시는 분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폐광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 기업의 특수성으로 일찍부터 고용제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계속 고용 중 정년 연장이라는 제도를 선택했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선택이 직원들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60세가 정년인데 지금 제가 61세니까 3년 연장이 돼가지고 아직 지금 2년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로비, 객실을 비롯해 주방까지 모든 직원들에게 정년 연장은 균일하게 적용됩니다. 덕분에 뜻하지 않은 행운과 마주한 직원도 있죠. 퇴직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또 63세로 늘어나가지고 또 하게 됐어요. 기분 좋아요. 그래서 걸을 수 있다는 게 같이 일할 수 있고. 60세였던 정년을 63세로 연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도쿄 쪽에 가서 보면 뭐 이제 공공 쪽 관련된 일자리를 보면 그런 쪽에 연세 드신 분들이 엄청 연세 드셨는데 70에서 80 가까이 70세 너무 분명히 그 정도 되시는 인원들인데 계속 생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모습들 보면 저희도 특히 통계 자료도 그렇고 그런 걸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긴 하지만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정년 연장을 선택한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임금 피크제, 즉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 연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정년 연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임금 피크제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사실은 이 임금 자체가 아주 높으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면 사실은 더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싶어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자체가 높지 않고 정부의 지원까지 있어 큰 부담 없이 정년 연장을 시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임금 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년을 연장한다는 거는 기존에 기존에 적용되었던 임금 체계라든가 근로 조건이 그대로 더 계속 적용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된 노동력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이제 임금 체계에 따라서 일부 기업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도 존재하는 게 맞고요.
정년 폐지를 선택한 미국계 의류회사. 이곳은 2019년 한 인물을 영입하기 위해 정년 폐지를 선택했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수선 작업을 하고 있는 김천식 차장입니다. 제가 정직원은 19년도 15월 달에 입사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또 감사하게 또 생각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정년이 훌쩍 넘은 69세에 정직원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주로 뭐 이렇게 뭐 의류도 되고요. 뭐 가방이나 뭐 모자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다 그래서 쭉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일을 오래 하셨어요? 예, 오래 했어요. 한 50년 넘게 했어요. 옷은 물론 가방, 모자까지 모든 수선 작업을 책임지고 있는 그는 브랜드를 불문하고 감쪽같이 새 제품처럼 수선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인생 역시 새롭게 수선됐다 말합니다. 이제 일단 동기는 회사가 이렇게 뭐 뭐랄까 고추 입는 저 회사고 또 제가 또 그쪽에서는 제가 또 자신 있어가지고.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1950년 그러니까 74세입니다. 69세의 정직원으로 입사해 70이 훌쩍 넘었지만 사라진 정년제도, 즉 정년 폐지 덕분에 그는 쭉 현역일 수 있는 겁니다. 국내에만 67개의 매장을 소유한 미국계 의류회사의 모토는 환경을 살리는 것 때문에 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모토를 비롯해 복지제도도 미국식이지만 김천식 차장 입사 전까지 정년제도만 한국식이었죠. 하지만 김천식 차장 덕분에 미국 본사와 똑같이 정년 폐지가 도입되며 직원들의 사기가 더욱 높아졌답니다. 미국 본사에서도 정년을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실제로 70세에서 80세 이상 되었어도 근무하신 분이 꽤 많이 있으시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한국지사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정년 이후 경제적 여유도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진화 발전할 계속 고용의 내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고민하며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걸까요? 우선은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어떤 제도를 실시해야 하는 게 효과적일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논의가 끝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단계적으로 천천히 기업이나 또는 노동자가 어떤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천천히 제도를 실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된 일자리라 함은 개인이 살아오면서 가장 오래 일을 해온 일자리이고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하죠. 사회적으로 보면은 인적 자본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 그리고 개인적으로 노년기 빈곤 진입을 가능한 늦출 수 있는 점에서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기간 연장은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정책입니다. 건강 이슈라든지 뭐 일에 관한 이슈가 없는 한은 뭐 70세 이상까지도 계속 일을 해야 된다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업종별로 좀 달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뭐 정년을 몇 세까지 한다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저는 딱 국민연금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언제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소한 65세까지요. 최소. 고령화 시대와 마주할 내일의 고용은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한 것은 고용은 변화했고 또 계속해 변화해 갈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그들은 이제 외칩니다. 저는 아직, 나는 아직, 나는 계속 현역입니다. 그대 마음속의 햇살
손에 쥐고 너에게로 달리고 싶어라